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미국 경제를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미국 경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떠한 상황을 벌이고 있는지 기업들 시점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요, 미국 대형 기업들이 현금을 미친 듯이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좀 알고 계셨나요? 이게 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안내드릴 내용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주식보다는 현금을 더 많이 그러니까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기업들, 뭐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고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안정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이제 좀 불확실성을 좀 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현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사이클의 정점 신호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투자자들에게 좀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현금 보유를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2분기 기준으로 대략 한 1,600억 달러 정도, 160조 원 이상을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이런 기업들도 수백억 정도, 수백억 달러 이상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빅테크가 S&P 기업에서 전체 현금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현금을 쌓아놓는가? 근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요, 투자보다는 현금이 더 이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국채가 이제 왜냐면 5% 이상이기 때문에 금리가 그런 거에 훨씬 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라도 고금리 시대에는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사주 매입보다는 유동성 확보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언제든지 투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투자자 관점에서 그런 시사점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또 다양한 이제 반응들을 보고 경제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현금을 쌓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경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단기 성장 기대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경기가 꼭지점이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주보다는 가치주랑 배당주를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보다는요, 주가 상승, 자사주 매입을 줄이면,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압력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지금은 은퇴는 하셨지만,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보면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어느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그런 유동성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는요, 미국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경제로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한 세대가 통째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밀레니얼 세대가 과거 이제 부모 세대, 베이비붐 세대보다 훨씬 더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적으로 예로 좀 들어드리면 미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1981년도에서부터 1999년, 96년도 세대생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자산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전체 부의 약 8%에서 9%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요. 이제 동연령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는요, 1989년도 기준으로 21%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로만 봐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도 이렇게 심각한데 저희처럼 이제 Z세대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산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학자금 대출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겼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고금리 이런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소비 여력도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저희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소비 트렌드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소유보다는요, 구독, 그리고 경험 소비가 굉장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경험이나 그런 이제 구독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제 Z세대가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제는 기업이 현금화가 현금 축적량을 이제 늘려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의 핵심 메시지는 기업들은 이제 경기 정점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밀레니엄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게 세대별 자산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현금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사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투자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미국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